연기가 피어오르는 본네트 앞에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강도훈과 이세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초봄에 찬 공기가 도로 위에 옅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고 경기도 외곽의 한 도로 옆에 낡은 경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차 본네트 틈 사이로 흰 연기가 솟구치듯 올라오고 있었죠. 마치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처럼 하늘을 향해 퍼지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노인의 모습은 꽤 초라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해진 모자를 눌러쓴 채 깊게 패인 주름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죠. 그는 이세원 76세.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그를 숨기지 못했어요. 그때 도로 건너편 작은 정비소 참엔진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왔습니다. 강도훈 36살. 기름 묻은 작업복에 땀이 번진 이마를 닦으며 망설임 없이 다가왔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차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세원은 잠시 경계의 눈빛을 보였지만 곧 진심 어린 도훈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나서 당황했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훈은 재빨리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라디에이터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오며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도훈은 공구도 없이 바닥에 누워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이 묻고 기름으로 손이 까매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고장 부위를 살폈습니다. 10분쯤 지나 도훈은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기름이 묻은 얼굴 위로 잔잔한 미소가 비쳤죠. 임시로 조치는 했습니다. 30km 정도는 문제없이 가실 거예요. 꼭 정비소 들르셔야 합니다. 이세원은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인 눈으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죠. 고맙네. 이거라도. 도훈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사히 가시는 게 더 중요하죠. 두 사람은 이름도 묻지 않은 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도훈은 연기가 멈춘 경차가 도로를 벗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도훈은 조용히 참엔진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그 네온은 이제는 자주 깜빡이곤 했죠. 그에게 이 정비소는 아버지의 유산이자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낡은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지만 기름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익숙해진 듯 무심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커피포트에 전원을 넣고 커피 한 잔을 따라 책상에 앉았어요. 이 한 잔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현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죠. 고지서 더미, 낡은 계산기, 그리고 병원에서 온 어머니의 진료비 청구서. 도훈은 한숨을 내쉬며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가고 있었죠. 도훈은 형제도 없이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정비소 안을 적셨습니다. 도훈은 간판에 전원을 껐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이 없을 것 같았죠. 우산도 없이 문을 닫고는 걸어서 5분 거리의 자신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오래된 연립주택 2층의 작은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뒤 그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지만 마음속 무게까지 씻어내진 못했어요. 침대에 누운 도훈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인 앱을 열었죠. 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검색은 이제 그의 습관처럼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경력과 맞지 않거나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30 중반. 누군가에겐 전성기겠지만 나한텐 버티는 시기네. 창밖으로 계속해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도훈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럼에도 강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정비소 문을 열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량을 성심껏 고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도훈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바뀔 수 있을까?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탁자 위 커튼이 봄비에 살랑거렸습니다. 이른 아침 정비소 참엔진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훈은 아직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던 중이었어요. 어제 내린 봄비로 도로는 축축했지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정비소 안을 울리는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르르르. 벽에 걸린 유선 전화기. 몇 달째 잘 울리지도 않던 그것이 웬일인지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도훈은 커피포트를 잠시 멈추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참엔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정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양복을 입고 반듯하게 서서 전화를 걸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죠. 강도훈 씨 맞으시죠? 저는 이세원 회장님의 비서 박진우라고 합니다. 순간 도훈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이세원 회장님? 얘 뭐라고요? 어제 그 어르신이요? 도훈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과 직함에 당황했어요. 어제 도운 허름한 노인이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네. 어제 국도에서 차량 고장으로 곤란하셨던 분 말입니다. 회장님께서 강도훈 씨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늘 오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도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냥 본네트에서 연기 나는 차를 고쳐준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정식적인 만남 요청이라니 장난일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장난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오후 3시에 차량을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도훈은 당황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죠. 결국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공구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햇살은 더욱 밝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훈은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이세원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뜬 수많은 기사들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 세안그룹 총수 이세원 회장. 그가 어제 도운 노인은 단순한 어르신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의자에 앉아 손에 들린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뛰었어요. 이세원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왜 정식으로 차까지 보내려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간단한 타이어 교체도 2번이나 실수할 뻔했죠. 머릿속은 온통 오후 3시와 이세원 회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도훈은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먹던 라면도 다 남겼습니다. 입에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비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기름 묻은 작업복과 거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가도 되나? 그는 머리를 가볍게 감고 정리를 했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새 신발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나지. 내가 가진 모든 걸 숨길 필요는 없어. 어느덧 시계는 2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도훈은 정비소 공구들을 정리하고 문 앞에 잠시 외출 중입니다라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정비소 문에 그런 표지판을 건 건 10년 전 문을 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훈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기사가 차문을 열고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강도훈님. 이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도훈은 차에 조심스럽게 탑승하며 마치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강도훈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 은은한 클래식 음악, 낯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풍경 모든 것이 그에겐 비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량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된 한옥 스타일의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고요한 풍경, 잘 다듬어진 소나무와 연못, 그리고 부드럽게 깔린 마당 흘길이 도훈을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장을 입은 박진우 비서가 나와 그를 안내했습니다. 나무 데크를 따라 걷는 동안 도훈은 자신이 입고 있는 기름 묻은 작업복이 이곳과 얼마나 이질적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러나 갈아입을 옷도 없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마루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자 도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제 도로에서 본 허름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셔츠와 고요한 눈빛. 바로 이세원 회장이었습니다. 강도훈 씨 앉으시죠. 도훈은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이세원의 표정은 한결같았어요.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세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더더욱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세원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도훈 씨, 어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5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은 제 지위나 돈을 보고 다가오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저를 그저 곤란한 노인으로 봤을 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당신을 이 자리까지 부르게 된 이유는 충분합니다.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세원은 그것을 특별하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당신의 손이었습니다. 손이요? 네, 망설이지 않고 기름 묻은 손으로 차 밑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던 모습. 공고 없이도 일단 행동한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 그 손이 말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그런 손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찬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죠. 이세원은 서서히 이야기의 중심을 꺼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세안자동차의 기술 고문 자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도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이니까요. 이세원은 말없이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세안자동차 기술 고문 초빙 제안서가 담겨 있었어요. 연봉, 복지, 조건 모든 게 지금 도훈이 있는 정비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안에 답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서로를 알기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도훈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은 세단에 올라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훈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설렘, 두려움, 책임감, 망설임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정비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도훈은 다시 평소처럼 정비소 참엔진의 문을 열고 공구를 챙기고 차를 고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언제나 그날의 별장과 이세원 회장의 제안서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회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죠.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였고 누군가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강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정비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강도훈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세안그룹의 박진우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시 인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다시 정성스럽게 정리된 초빙 제안서가 들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회장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 씨, 당신의 손은 기술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은 마음을 움직이는 손입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그런 손입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도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비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대, 첫 번째 고객에게 받은 렌치,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스패너.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은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조용했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도훈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도훈아. 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천천히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내내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낯선 곳이고 책임도 클 테니까요. 하지만 기회잖아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세상은 가끔 기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문이 왔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도훈아,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는다면 엄마는 어디서든 응원할 거야. 그 말은 도훈에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주 주말 도훈은 정비소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아직 새벽이었고 해는 뜨지 않았지만 하늘은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참엔진이라는 글자가 이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드라이버를 들고 간판의 나사를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나사를 돌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 나사를 뺀 뒤 그는 손으로 간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삼촌 뭐 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훈은 돌아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동네 아이 민수였습니다. 늘 정비소에 놀러와 기름 묻은 공구를 신기해하던 아이였죠. 아, 민수야. 삼촌이 잠깐 멀리 가게 돼서 그래. 멀리요? 언제 와요? 도훈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좀 멀리 차 공부하러 가는 거야.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꽂히려고. 민수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삼촌은 이미 잘 고치는데 그럼 꼭 다시 와요. 그래. 꼭 돌아올게. 아이의 자전거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훈은 눈가를 손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어요. 공구함을 닫고 서랍을 정리한 뒤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메모를 꺼내 적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면 다시 이 문을 열자.
그 메모와 함께 정비소 열쇠를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도훈은 세안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 세련된 인테리어, 정장을 입은 직원들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새 옷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강도훈 기술 고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박진우 비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정장이 질비한 자리 가운데 도훈의 작업복은 눈에 띄었지만 그의 존재는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복잡한 도면과 그래프들이 등장했지만 도훈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각도 현장에서는 분사량 차이가 꽤 큽니다. 직접 고쳐보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시도해보지 않았네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훈의 손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 마당으로 불려나간 도훈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세원 회장을 만났던 그 차였습니다. 회장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낡은 엔진 앞에서 그는 다시 기름 묻은 손으로 차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사이에 두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한때 돕던 자와 한때 도움을 받던 자의 손이 같은 차체에 닿아 있는 그 장면은 마치 하나의 완성된 그림 같았죠. 강도훈.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은 채 이제는 더 넓은 무대에서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선의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